반대입니다. 왜요? 제 맘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있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권이잖아. 네. 할지 말지 옵션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부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바로 스탁 옵션입니다. 스탁 옵션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주가 2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니한테 줄게. 살지 말지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식 매수 청구권은요,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반대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 의사와 반하게 내 회사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 주식 팔 테니까 회사 너가 내 거 사가져가 라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회사한테. 그럼 아무 때나 사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주십시오. 그러면 좋은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권리는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주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성이 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예를 들면 회사끼리 합하는 거, 인수, 그 다음에 영업의 양수도, 이렇게 크게 주주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회사의 어떤 기본 체질이나 실적이나 주주들의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 자체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일을 못 합니다.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주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회의가 뭔가요? 주주총회. 합병이라든지 영업의 양수도는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찬성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참석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셔야 되고, 그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할까? 난 찬성표 안 던졌어. 근데 표 대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찬성이 돼버린 거야. 진짜 열받아. 그럼 회사 너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다 사자가. 요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 딥하게 들어가면 모든 합병이라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소규모 합병이라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 안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B를 이제 합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B가 없어지는 거지. 네. 그러면 B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이 비율에 따라서 A 회사 주식을 가지면서 B 회사 주주도 A 회사 주주가 되시는 겁니다. 주식을 주니까. 네. 근데 이때 주식을 줄 때 A 회사 주식 전체의 10% 이상 되는 사이즈의 주식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합병. 그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주주들이 난리가 나잖아. 난리 나죠.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안 해요. 왜요? 제 맘이요. 정답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상법에서 규정을 이렇게 해놨어. 상법에서는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변동되거나 하는 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결의할 때는 특별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카톡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짠. 예를 들면 합병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합병을 할 때 이사회에서 야, 우리 B 회사 인수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합시다! 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알린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도 얘기해 줄 거 아니야. 할 겁니다. 라고 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한다고 얘기를 했어. 나는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주총 개최하기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역시 권리도 미리미리 해야지.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해야만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어떻게 반대를 하나요? 문자는 톡이 올 거야. 반대 의사 일정 안내 이러면서. 이 합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안내 문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 없고, 그 종목에 예를 들면 우리 앱에 보면 뉴스 나오잖아. 그것만 들어가도 다 정보가 나와. 그래서 내가 반대하면 나중에 주총 결과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아니 뭐 그냥 합병하라 하지 뭐. 그러면 안 해도 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망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합병이 가결이 됐어. 그러면 아까 사전 반대를 하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주총회 끝나고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행사가 되면 그 회사는 그 주주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주식을 사주는 거니까. 그게 언제까지? 청구권 행사가 끝나고 난 2개월 내에 줘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돈을 못 구했어. 2개월이 넘어갔어. 네. 그러면 이자부터 써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좋은데요? 늦게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사전 반대를 했는데 주주총회 때 찬성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청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 주식 사가라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야 사전 반대했는데 주주총회장 가갖고 또 반대해야 되냐? 그냥 기권하셔도 됩니다. 찬성 안 하시면 그냥 자기 의사는 계속 반대라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전 반대를 아예 안 하고 찬성할 마음으로 갔는데 주주총회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대했어? 네. 그럼 반대한 거로 끝난 겁니다. 그냥 청구권 없이. 없습니다. 청구권의 핵심은 사전 반대 의사를 표현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톡이 올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 의사 일정 안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청구권이 생기니까. 권리가 생기니까. 빙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주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쯤에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행사 가격은 어떻게 정해져요? 역시 돈에 민감한 사람이야. 어?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할게. 거래 가중 평균 주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 가중 평균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에 거래가 딱 2번 일어났는데 10,000원에 10주가 거래가 되고 끝나기 전에 13,000원에 한 주가 거래됐어. 그럼 그날 종가는 얼마입니까? 13,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날 주가가 13,000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좀 애매하지 않나? 네. 그래서 거래 가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에 10주가 거래가 됐잖아. 네. 10만 원은 치지. 네. 그 다음에 13,000원에 한 주가 거래되면 13,000원이잖아. 네. 그러면 11만 3,000원이죠? 네. 10주 한 주였죠? 네. 11주로 나눠주면 거래가 많이 된 그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격 산정할 때 보면 거래 가중 평균 주가를 많이 씁니다. 행사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결정하기 그 2개월 동안의 거래 가중 평균 주가, 이때부터 2개월, 이때부터 1개월, 이때부터 일주일, 그 3개의 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나누기 3으로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또 중요한 거, 바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는데 또 나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하고 누구하고 거래한 겁니까? 매수 청구한 사람하고 회사하고 거래했죠. 직접 사고 팔았죠. 다른 말로 하면 장외 거래인 거죠. 장외 거래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250만 원 띄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250만 원 띈 나머지가 3억 초과다. 그러면 27.5%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 주식 교환 이렇게 교환이나 지분 이전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주고 현금 받고 할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요거까지 알아야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반대 의사 일정에 대한 문자나 톡을 받으시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익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누르면 안 될까? 주식 매수 청구해야지. 와, 사줘.